안녕하십니까.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칼 도와주시는 광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성농장입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지요.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는데요. 자,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농장 검색창에서 정성농장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시나요?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시나요? 자, 화재 보장과 화재 배상 책임 그리고 12대의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6-360-0689, 016-360-0689 그리고 02849-9730, 02849-9730 연중무휴 밤 9시까지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검찰의 애완견, 채널A, 경향신문, 그리고 척척 누군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MBC의 지난 3월 31일 그리고 4월 1일 특종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씨한테 유시민의 비리 아는 거 다 말해라. 당신이 그렇게 유시민의 비리를 이야기해야 가족이 안 다친다. 이렇게 협박을 했죠. 만약에 유시민의 비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유시민의 비리를 토해라. 그래야 가족이 안 다친다. 이 말 아닐까요? 그러면서 유시민의 비리를 말해주면 검찰이 선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유시민의 이런저런 거 다 털어봤는데 계좌도 털어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진술로서 유시민을 비리 인사로 몰려고 검찰이 말하자면 공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검찰과 채널A의 조직적 소행이라면 당연히 윤석열은 검찰총장 그만둬야지요. 채널A는 더 이상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제어가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자, 우선 이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신라젠이라는 바이오 기업의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투자가를 불법적으로 모집해서 즉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약 1,000억 원어치를 일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도소로 채널A 기자가 4차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이 가족들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즉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이야기하면은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철 대표 그동안 자신이 친노다. 이런 자신의 성향을 대놓고 밝히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사모 회원이었다고도 하고요. 자, 그런 이유로 이철 대표가 정권 실세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철 씨가 벌인 금융사기에는 정권 실세들도 연루되어 있다.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친윤석열 기자라 할 수 있는 임찬종 SBS 기자는 오늘도 여전히 신라젠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어쩌면 검찰이 했을지도 모를 유시민 뒷조사에 정당성을 불어넣더군요. 개소리지요. 뚜렷한 정황도 없이 신라젠 비리 의혹을 사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증거 확보를 도모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채널A 기자가 이철 씨한테 협박한 걸 보면요. 그렇잖아요. 유시민의 비리 없는 것이라면
지어서라도 만들어내라. 이런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철 씨가.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자가 그렇게 이철 씨를 상대로 했단 말이죠. 기자 단독 소행일까요? 그 기자의 개인적 일탈일 뿐일까요?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선수들은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모르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MBC 보도국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가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 나눈 것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채널A 기자가 했다. 2월에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이철 당신을 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철 씨한테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받아 보니 6명이 맞는 것 같아요. 3월 중순에 검찰이 조사받으러 들어오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3월 12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3월 중순 아닙니까? 3월 12일이면. 채널A 기자가 누설했던 검찰 수사 정보가 실제로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A 기자가 이철 씨한테 말했던 것은 실은 검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아니, 검찰이 야, 이철한테 가서 얘기해라. 유시민 비리 털어놓지 않으면 넌 재미없다고. 이렇게 하청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철 씨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란이 불거지자 채널A와 검찰은 선을 긋습니다. 채널A 4월 1일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채널A는 또 3월 31일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이철 씨 쪽에서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러니까 이철 씨가 채널A 기자에게 접근해서 나의 억울한 점을 보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지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 후보인데요. 채널A 기자가 이철 씨 쪽에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씨한테 만나달라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모종의 기획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담았습니다. 편지에다가요. 채널A 기자가 이철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입니다. 이 채널A가 처음 해명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기자가 이철 씨한테 접촉한 게 아니라 이철 씨가 먼저 우리에게 접촉한 것이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채널A는 이철 씨가 우리한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첫 진술부터 채널A의 첫 진술부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볼 것이 있을까요? 첫 진술은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다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채널A 그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채널A는 검찰이 뭉개고 다른 언론사들이 침묵하면 대충 넘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내사 보고를 듣고 판단하겠지만은 총선 이전에 칼을 뽑아서 검찰을 단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당이 승리한다면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대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검찰의 애완견인 언론은 검찰의 하명에 따라서 조국을 그동안 연락에 씹었고 밟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스피커 유시민이 나타나서 조국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비판해요. 언론이 유시민에 대해서 그동안 사사건건 적대시하고 탈탈 터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들의 주인 검찰이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총장님, 지검장님, 부장님, 검사님, 제가 유시민을 조지겠습니다. 제가 유시민을 짓밟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검찰은 왜 이럴까? 한동안 저는 윤석열의 대권 가도의 경쟁자를 쳐내려는 의도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정확해요. 얼개가 맞습니다. 검찰 수사 때문에 내상을 입지 않은 대권 후보가 없어요. 이렇다 할 대권 후보 중에. 조국에 이어서 유시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쉽게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형편없는 수사가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니까 그들은 청와대까지 치면서
또 엊그제는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주도했던 사람들까지 치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흔들기에 힘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고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니까 애완견이 된 언론을 시켜서 검찰 수사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 문재인 정부가 이러면서 징징댔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수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렇죠. 어떤 표적이 생깁니다. 그 표적에 피의 사실을 공표해요. 꼭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억측이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증거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진술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선. 자, 그리고 소환되기 전 단계부터 모욕을 줍니다. 이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으면 또 주변을 탈탈 털어요. 수사 단계에서 피의 사실을 마구 흘립니다. 이때 죽지 않으면 주변을 탈탈 탑니다. 여론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유죄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여론 지형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해서 끝내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줬는지 안 줬는지 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소할 때나 요란했지 나중에 최종 확정 판결 받을 때 누가 주목합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루트로 토끼몰이식 수사를 당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이러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과거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 가장 많이 써먹었던 수법은 언론을 통해서 사건의 장벽을 돌파해가며 여론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쟁점을 내세웠다. 그걸 후배들한테 전수해주면서 점수를 받고 언론 입장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특종을 하나씩 제공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바로 검언 유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검찰과 언론의 유착. 네, 언론 입장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특종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특종을 던지는 것으로서, 그 기자들한테 던지는 것으로서 검찰이 언론을 조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채널A는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집에 가서 진을 치고 있던 장면. 조국 장관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가 기소될 것이란 사실을 자유한국당 의원 찾아다니면서 쪽지를 집어넣고 알려준 게 채널A 기자다. 최강욱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과거의 검사는 말이죠. 뜻하는 바대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로부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하지요. 가혹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막 고문을 해요. 뭐 검사가 직접 고문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 옆에 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으로 그냥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발가벗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게 한 20년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진술을 받아내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채널A 기자를 통해서 검찰이 3쿠션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검찰이 채널A 기자 시켜가지고 그 이철 씨한테 유시민 PD를 밝혀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기자가 그렇다면 취재하는 형식으로 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것이죠. 검찰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채널A 기자는 너무 어수룩했습니다. 편지라는 것이 다 종이로 남고요. 또 지인을 통한 회유 역시 다 녹음으로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쿠션 압박을 그렇게 무도하게 무리하게 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증거로 남길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월 1일 정말 폭탄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에 따르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가 자신의 사무실로 전화해서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고는 현재 당신이 즉 진혜원 검사 당신이 감찰받고 있는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아무개가 감찰 대상이다. 이거는 기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언론으로 흘러 들어갔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감찰, 이 진해원 검사 자신은 몰랐던 얘기인데 검사도 아닌 경향신문 기자 유이곤은 어떻게 알았을까? 진해원 검사 당신이 몰랐다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앞으로 몸조심 말조심하라고. 이런 취지였을까요? 사실 진해원 검사가 윤석열 눈밖에 날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바른 말을 해댔던 것이죠. 와, 유희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그런 존재였어? 이런 유희곤이 대검과의 친분, 정보력을, 이런 유희곤의 대검찰청과의 친분, 정보력을 높이 샀던 것일까요? 진중권. 예전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JTBC 신년 토론에서 유희곤과 만나면 진실과 마주한다는 그런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당신은 유희곤 만나봤어? 그런 식으로 맞받아쳤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기자들의 아나무인적 행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검찰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검찰이 그 기자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들 똥파리 기자들에게 검찰은 빅브라더 정도가 아니라 갓파더입니다. 검찰이 뒷빼면은 무슨 기사인들 못 쓸 소냐. 왜냐? 뒤탈이 없으니까. 행여 자기한테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검찰이 자기들만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으로 묵살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협박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상식 밖의 개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달성했다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필요한지 스스로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제거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검찰이 얼마나 승냥이 같은지, 또 그 검찰을 추종하는 언론이 얼마나 발발이 같은지, 그 깊고도 단단한 성찰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검언 유착, 또 검은 유착 드러났습니다. 언론만 언론이 아니죠. 일명 네임드, 더러는 스피커라고도 하죠. 이 스피커와 검찰, 또 언론의 유착이 심각합니다. 척척석사, 국내 최고령 키보드 워리어 진중권을 또 거론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수진 판사를 디스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진국으로 띄운 바 있었죠. 3월 31일자 채널A가 검찰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협박을 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진중권은 세팅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가 틀리고 채널A가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온갖 고초를 겪은 광주 MBC 송일준 사장, 이번 PD수첩 진행자기도 했는데요. 송일준 사장은 MBC가 세팅됐다는 건 이번에 채널A 기자의 협박 사건을 설계해서 만들어낸다는 뜻이었다. MBC가 누구랑 협력해서 공작을? 어처구니 없다. 진중권 갈수록 이상해진다. 조국 전 장관의 딸 표창장 관련 방송을 한 PD수첩 공격 때도 그런 느낌이었다. 제작진 능력이 모자라 방송 내용이 미진할 수는 있어도 특정 세력과 합작해서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조작이나 날조는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다. 네, 이 송일준 사장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PD수첩도 틀릴 수 있고 무오류의 존재는 아니지만 진중권이 의심하는 대로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세팅을 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말세지요. PD수첩까지 그 모양 그 꼴이 된다면 정말 말세지요. 자, 그런데 MBC가 권력에 의해 세팅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차라리 진중권이 맛이 갔다. 이게 더 상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중권은 일찍이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과도하게 엮었습니다. 채널A는 이를 충실하게 전달했고요. 유시민을 채널A가 까면은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늘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유시민과 동지적 관계였던 진중권이 유시민을 씹었다면은 그건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한테는 뉴스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수구 언론의 귀염둥이 진중권의 쓰임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했던 김필성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검찰에게 저 정도 짓은, 그러니까 채널A 기자의 협박을 말하는 거죠. 저 정도 짓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변호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검사들도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저런 공작은 권력에 가까이 다가간 핵심 인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알려진 것과 달리 검사 집단도 계급 구조가 꽤 분명히 나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 중 대중에게 터지는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그들이 독점하기 때문이죠.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드러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검찰 X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이라는 줄만 잘 잡으면 대부분 이기는 편에 설 수가 있죠. 아마도 척척석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척척석사님이라면 입 좀 닫고 방에 들어와 숨죽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나서는 것은 척척석사님이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른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아귀포 뜯어먹으면서 관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척척석사도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무대에 올라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큰 사건에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입니까? 척척석사의 심리 상태는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그런 멘탈리티라고 생각됩니다. 이젠 자력으로 무언가를 하기엔 나이도 총기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포털에 자기 이름과 발언이 따옴표로 나와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진중권? 그래서 본인의 말을 받아주기 좋게, 수구 언론들이 받아주기 좋게 민주당과 네임들을 마구 깝니다.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이 좋아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또한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빠들로 몰아세웁니다. 진중권 그의 쓰임새는 아마 이게 전부일 것입니다. 진중권 모두 까기에서 윤석열 바라기가 됐습니다. 세상이 어디 두둔하고 찬양할 대상이 없어서 대통령보다도 더 큰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검찰총장을 경배합니까? 어찌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공정과 정의의 수식어를 씌웁니까? 진중권 씨, 적당히 합시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무게와 파장이 큰 만큼 선거 전에 매우 강력한 파장을 야기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우리당은 여권의 유권자 사이에서 누가 더 잘 싸우느냐 이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화력이 정말 대단하죠.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한다면은 모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프레임에 절절매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본 것과 많이 다르죠. 강력한 자기 목소리와 언론, 검찰개혁의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린민주당의 추격을 계속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도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시민당과 열린당의 선명성 경쟁. 총선에서 말 안 되는 당 도태시키고 이번 총선에서 여권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여권 다당 구도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아귀포는 그렇고 쥐포를 씹으면서 관전하겠습니다. 네, 용칼 마칩니다.